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월가의 전설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은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이런 월가의 투자자들의 노하우가 우리 시장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따라하기도 쉽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어떠세요? 박준현 운용력님은 워런 버핏을 레전드로 삼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글쎄,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기자가, 버크셔 해더웨이, 주주총회에서 참석을 해서,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만 통하고 한국이라든가 다른 여타 나라에서도 뭐 통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국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치 투자는 어느 나라, 미국이나 다른 신흥시장이나 똑같이 통용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원칙이라고 좀 말씀드린 쪽이고, 올가의 대가들의 투자 원칙 자체가 뭐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올가의 투자 대가들에 따라서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기업 내용을 보고 산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좀 보고 사는 것 같고, 일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다 기업 내용 위주로 해서 접근해서 수익을 냈던 것들이 공통적인 내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워런 버핏을 레전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라든가 투자가 아니라 투자 원칙들을 좀 전해 좀 드리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원칙과 투자관을 통해서 매매를 좀 해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 접하면서 추가적으로 워런 버핏을 좀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먼저 충분히 좀 책 좀 읽어보고 좀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좀 더 나은 투자를 했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겪는데,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접근해 볼 만한 올가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다른 여타 올가의 대가들의 투자 원칙이나 투자관을 여러분들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을 레전드로 삼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접근이 가능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쪽이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과 투자관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피터 린치라든가 여타 존 네프라, 템플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예외 존 네프라든가, 그랬던 관련 필립 피셔라든가 관련 분들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서 경기의 어떤 저점과 고점을 따라서 경기 관련 종목도 또 투자를 하고, 성장주라든가 그런 발굴을 하면서 그런 어떤 스타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존 네프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저가주라든가 그것도 개발해서 하는 쪽인데, 워런 버핏 같은 게 거의 일정합니다. 어떤 경기 흐름이라든가 그런 어떤 무관하게 기업 내용만 가지고 기업 안정적이고 또 방어적인 어떤 프랜차이즈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기업의 향후의 실적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올가의 대가들의 투자 원칙과 투자관 자체가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개인 투자가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결국 투자 실패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60% 가까이가 되는데, 거의 해마다 90% 이상의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 났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투자관이라든가 투자 습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는 올가의 대가들에 대한 투자 원칙도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잃지 않는 투자라고 그랬거든요. 일단 잃지 않으면 돈을 버는 겁니다. 과거처럼 정기예금 금리가 좀 비싼 시점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못 벌게 되면 기회 손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또 부분이지만, 지금은 워낙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최소한 손실만 나지 않는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다는 관점에서 잃지 않는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에 가장 근접하는 올가의 대가가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그러죠. 또 지난 시간에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의 잃지 않는 투자를 설명 좀 드렸고, 중간에 이제 워런 버핏 좀까지 가다가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워런 버핏의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종목이라든가 매매 원칙을 좀 갖고 있는지 좀 점검해 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저도 워런 버핏 시각에 따라서 저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잃지 않는 투자와 관련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 좀 소개해 좀 드리고, 또 이런 어떤 내용들 자체가 당장 또 2월달, 3월달 일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관점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의 실전 쪽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원칙 유지를 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은 주식 투자에서 꾸준하게 연평균 수익을 내는 쪽으로도 인정을 좀 받고 있지만은, 그분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개인 투자가들이 본받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손해나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보니까 44년 동안 연평균 꾸준하게 20% 넘는 안정적인 수익을 좀 거둬왔고요. 그리고 그 44년 동안 단 2번만 2000년도 초반에 미국의 IT 버블이 꺾이는 시점이죠. 그때와 그 다음에 2008, 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내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왔던 부분 자체는 확실한 투자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워런 버핏은 기업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체가 주식을 살 때 기업을 산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업의 관점에서 충분히 그 기업 자체도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해서 안전하게 안전 마진이 확보된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빠져도 손실이 안 났다는 거죠. 예컨대 그 기업의 적정 주가가 10,000원짜리 한다면 최소한 안전 마진이 확보된 8,000원보다는 7,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온 시점에서, 확실하게 주가 빠진 시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서 주가 빠져도 손실이 나지 않는 그런 또 투자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기업 분석을 상당히 중요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없는 투자는 투기를 하는 것이라고 좀 그랬고, 그래서 기업 분석만이 오로지 성공 투자를 가져준다는 관점에서 기업 분석에 치중하라, 그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자체가 돈을 잃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잃지 않는 그런 원칙을 잃지 않는 거고, 그리고 주식을 살 때도 항상 잘 아는 기업 주식으로 좀 사는 거고요. 일생에 주식을 20번 정도 산다는 생각으로 주식 매매를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 선정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이제 그런 어떤 투자 원칙과 투자 철학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일단은 그 워런 버핏이 이제 매매를 피해야 되는 그런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좋은 종목들을 소개하는 종목들 유지를 해서 많이 언급 좀 되고 있지만, 피해야 되는 종목들 지난 시간에 짧게 좀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피할 주식들 한 6, 7가지 정도 본다면, 첫 번째는 소매 업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매 업종은 워런 버핏이 대체적으로 가장 실패하는 업종 중에 하나 업종, 그동안 투자한 소매 분야라고 합니다. 이게 과거에 60년대 볼티모어 쪽에 백화점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이 좀 났었고요. 충분히 이들 소매업종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을 충분히 했지만은, 경제학까지 청산했지만은 상당히 좀 아는 것만 기업 내역이라든가 실적을 숫자만이고 관찰을 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적 자체가 들쑥날쑥한 상태고, 또 최근 들어서도 아마 워런 버핏이 아마 10월 달에 기사가 떴지만은, 영국에 있는, 코스코인가요? 테스코죠. 테스코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 원 정도 손실 났다는 쪽에 어떤 기사가 좀 뜬 것으로 봐서, 대체적으로 소매업종이 상당히 좀 기피하는 그런 업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한쪽 업종에 올인형 기업을 투자를 하는 걸 기피를 합니다. 하나 예를 이제 미국의 로키드라는 회사를 예를 듣는데, 로키드라는 회사 자체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비행기가 안 팔리는 거죠. 이런 어떤 기업들은 투자하지 말라는 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 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앵커님이 워런 버핏의 아들이 하워드 버핏이죠. 농장을 경영한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농장을 경영한 부분 자체는 워런 버핏에서 불을 넘겨받아서 자선사업, 아프리카라든가 그쪽에
아마 그 기아를 해결하는데 또 농업 관련 기술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워런 버핏도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에 있어서는 워런 버핏은 농업 관련 쪽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농업 관련 쪽이 거의 1년에 한 번씩만 팔리는 쪽이거든요. 1년에 한 번 팔리고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재고를 좀 쌓아야 되는 거고 또 농기 같은 경우 팔려도 1년 동안 바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고 나머지 예상 매출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상 매출로 잡힐 때는 실적 좋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런 또 부분들이 예상 매출 충분히 또 돈을 못 받게 되면 부실로 연결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농업 관련 쪽에는 투자를 좀 하지 말아라는 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이 많은 쪽입니다. 연구개발이 많은 기업들, 뭐 여태 좀 첨단 기업 쪽이라 이제 봐야 되겠죠. 연구개발이 많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연구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앞서간다는 측면은 있지만은 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 또 기술 개발에서 도태돼 가지고 회사가 경쟁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또 의미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이 많은 종목들을 첨단 기업 종목들 업종도 중심에서는 투자를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업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볼 수 있는 이런 또 부분들 부채가 좀 많은 기업들 그 다음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 지속적인 투자가 이제 필요한 기업들은 결국은 장치 산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 쪽입니다.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조선업종이라든가 그들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투자가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수요 자체가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투자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그 공장 자체를 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기업들은 결국은 기업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기업들은 배당 여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그렇다 대체적인 경기 민감 업종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 좀 기피하는 그런 업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경영자가 솔직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워런 버핏은 경영자의 어떤 경영 능력이나 CEO 능력이라든가 도덕적인 자질들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어떤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영자는 열심히 좀 매진을 해야 되는데 경영자가 일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하면서 골프 생각을 하는 그런 경영자들은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늦게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던 경영자가 결국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질적인 부분, 숫자도 중시하지만 경영자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장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쪽에서 그렇지 않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은 피하는 그런 어떤 업종으로 좀 보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또 부분들이 이제 워런 버핏의 일치 않는 투자에 나타나는 그런 또 기피 업종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 겹들어서 좀 위험 관리 일치 않는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 저는 가장 이었던 부분들은 결국은 이 주식시장 위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조드리면은 위험 있는 종목들은 저는 무조건 피하라는 쪽입니다. 위험 있는 종목들은 이런 것들 이제 결국 워런 버핏은 이런 위험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않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게 되면 자료를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5년 동안 약 180개 종목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80개 종목들이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해마다 거의 40개에서 50개 종목들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거죠. 아마 이제 이 가장 퇴출이 많은 시점이 1월 달과 2월 달 사이입니다. 이제 기업들의 작년 연말 결산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본 잠식이라든가 그렇던 재무 내용이 불확실한 종목들 중에서 본격적인 또 구조조정 자정이 좀 진행이 좀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 두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이냐면요. 예컨대 뭐 가장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부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재무제표 상에를 본다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이 회사를 보게 되게 되면 간단히 보게 된다면 이 회사가 자본이 지금 73억이죠. 73억인데 한 해 남아있는 게 43억인데 301억 적자 작년 재작년이죠. 301억 적자가 났는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본이 76억 남았습니다. 근데 분기단 70억이거든요. 즉 이 회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만약에 4분기 실적이 70억만
난다 하더라면 자본 잠식에다가 바로 시장에서 부도 처리가 됩니다. 이들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부도 위험만 겪지 않는다 한다면, 원금만 손실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 종목은 이제 퇴출 위험은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은 피해야 되는 거죠.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한진해운입니다. 뭐 얘기를 해도 제가 뭐 볼 수 있는 종목인데, 한진해운 같은 게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그런 또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는 아닌데, 예산은 적자 규모 자체가 보시면 연간 7천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자본이 지금 6,300억밖에 없죠. 201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예사가 작년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작년에도 거의 적자가 거의 크게 납니다. 근데 자본이 6천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본이. 근데 예사가 자본 총계가 1조 2천억이거든요. 즉 자본 잠식률 50%라는 겁니다. 이 기업은 당장에 위험하지 않지만 결국은 주주들한테 계속적으로 돈을 벌려야 됩니다. 증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또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즉, 이 종목은 증자를 하지 않는 한 기업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면 회복이 좀 되겠지만, 당장에 해운업황이 만약에 좀 더 어려워진다면 계속적으로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남기 위해서는 증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댕겨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예산은 발행 주식수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1억 2,500만 주의 발행 주식수가 지금 2억 5천만 주가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주 가치가 또 희석 요인으로 작용이 하고 있다고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HTS에서 기업 실적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재무 내용이 안 좋은 종목들은 가급적 리스크 관리 관점에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도 기업들 조금 전에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좀 말씀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표상에서 간단히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하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또 안 좋은 종목들 보실 때는 이거 영업활동인 분명히 3년 연속 마이너스가 나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이런 시점에서 이런 종목 중에서 적자가 난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재무활동 측면에서 이게 플러스가 난다는 자체는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계속적으로 주주들한테 돈을 벌리는 거죠.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가 계속 돈을 벌리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활동에서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 쪽에서 계속 자금을 끌어가게 되면 이들 기업들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경고라는 관점에서 이런 또 종목들을 현재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가급적 이런 또 종목들은 피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좌들도 이런 것들을 피한다면 충분히 결국 손실만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자체는 테마성 종목들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손실난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제가 2010년도 이후에 테마로 부각됐던 종목들, 2차 전지라든가 무선 충전이라든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3D 프린터라든가 대선 테마라든가 출산 관련이라든가 금광개발, 해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하락률입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거의 뭐 평균 8분의 1 토막입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즉 테마성 종목들은 가급적 개인 투자가들이 단기 매매 쪽으로 짧게 접근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가급적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쪽에서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쪽이다.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당장 내일 주가가 급등한다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저는 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좀 가지고 있다.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자,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 저도 잃지 않는 투자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전에서도 매매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박준현 운용령님께서 개인 투자자 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레전드의 투자 비법이 바로 워런 버핏의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사실 숨겨져는 있지만 명확히 나와 있는 어떤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주가가 싼가 비싼가만 잘 판단하면 좋은 종목을 잘 고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시간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워런 버핏이 좋은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일단 나쁜 종목을 피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네. 좋은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뚜렷하게 좋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안 좋은 종목들을 피하면서 종목을 접근하게 되면서 기회를 잡으면서 나중에 시장이 좋을 때 그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포인트로 작용되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 기준만 확실하시다면 테마주에 접근하실 리가 없겠죠. 예. 네, 네. 가장 눈에 많이는 띄지만, 그러면 사실 어제 현대글로비스, 삼성 SDS, SK CNC의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의 프리미엄이 빠지게 되면서 급락했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특징은 사실 운용령님의 투자 원칙에 있는 PBR,
이게 높아서 너무 비싼 주식이라는 건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을 적정한 주가가 어느 정도 선이라고 판단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것도 제 이제 투자 원칙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좀 시간이 넘어뛰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거거든요. PBR입니다. 제 투자 원칙 쪽에 나왔던 쪽에 여기 나와 있죠, 지금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 4배가 넘어가면 피한다. 4배가 넘어가면 PBR이 높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성장 프리미엄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즉 어제 급락을 했던 현대 글로베스는 PBR이 정확히 3.96배에서 빠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가 성장성 프리미엄이 과대하게 반영된 종목들을 얘기를 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삼성 SD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스맥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을 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삼성 SDS도 그런 측면이죠. 삼성 SDS는 PBR이 7배에서 주가 40만 원까지 상승할 때 PBR이 7배였고요. 지금 주가 이제 빠져서 지금 이제 4배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SK CNC도 4배에서 빠졌던 거고 그렇던 종목들이 기업의 실적 때 물론 이제 PBR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다 고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ROE 자체가 못 따라간다는 거죠. 현대 글로베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30만 원일 때 PBR이 4배였고요. 자기 자본율이 20%대입니다. 자기 자본율이 20%는 것 자체는 오런 버핏 투자 원칙에 따라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PBR이 자기 자본율이 15%가 넘는 쪽이니까. 그렇지만 너무 프리미엄이 이제 그런 보기에서는 PBR 지표를 좀 봐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율이 20%면 PBR 지표상으로 3배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즉 현대 글로비스로 본다 한다면 30만 원대짜리 주식은 상당히 비쌌던 거고요. 제가 판단하는 오런 버핏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20만 원대 정도가 어떻게 보면 PBR이 3배 정도 되는 자기 자본율 20%대에서는 PBR 20% 정도가 PBR 3배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즉 20만 원대짜리가 적정했는데 지배구조 프리미엄이 반영되면서 30만 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해소가 좀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PBR과 했던 ROE 관계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서 가급적 그런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PBR이 4배가 넘는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도 서울 반도체가 5만 원일 때 PBR이 4배였었습니다. 주가가 빠지면서 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품이 꺼지면 주가가 올라갈 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 지나치게 PBR이 높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투자를 좀 자제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손절매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오런 버핏의 오늘 투자 그렇다면 실전 투자 기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 또 좀 많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오런 버핏 중에서 가장 제가 들은 분이 투자 실전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만 좀 한두 가지만 짧게 좀 하고 마음이 와닿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일치하는 투자했지만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 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오런 버핏이 자기 자본 이익률에 주목한다고 그랬었죠. 자기 자본 이익률을 보니까 꾸준히 제가 2010년도 이후에 검증을 해봤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평균 10% 이상 되는 종목주고 2010년도 이후에 주가가 빠진 종목이겠습니다. 그들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평균 최소한 10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평균 오런 버핏 기준에 따라서 15% 이상이 꾸준하게 4년, 5년 전개되는 종목 가지고는 오런 버핏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런 버핏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장기 투자의 관점에 있는 부분 자체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독점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었는데 이런 독점 기업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독점 기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독점 기업의 자체는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거든요. 10개 이상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들 기업도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런 버핏형 종목들이죠. 201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자체는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자체는 결국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오런 버핏형 투자 유망 종목 발굴 기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런 버핏의 일치하는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오런 버핏 주주총회에서 투자가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나은 투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개인 투자가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 개인 투자가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달라는 쪽, 즉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으신 개인 투자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렇던 의미겠죠. 그와 관련해서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 주식시장과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11살 때 오마마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있는 주식 관련 책을 모두 다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일부 책은 2번 이상 읽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당시에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을 지금도 좀 즐겨보고 있다 합니다. 그때 투자 원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기업 분석을 많이 하라는 거죠. 기업 분석을. 워런 버핏은 기업 분석가라고 그랬으니까, 워런 버핏은 하루에 20개 이상을 기업 분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워런 버핏처럼 워런 버핏처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좌들도 이런 올가의 대가들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 한다면 올해 2015년도 시장은 좀 쉽지 않은 장세이지만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저도 워런 버핏 시간 계속 듣다 보니까 더 많이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PBR 얘기해 주셨죠. 4배에서 꺾이는 종목들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저도 여의도 특징주로 오늘 아이센스를 가지고 왔던 것이 PBR 4.4배에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지금 10% 가까이까지 급락을 합니다. 과연 실적이 좀 더 성장해 주면서 이런 좀 가격 높은 수준을 낮춰줄 수 있을지, PR과 PBR을 좀 낮춰줄 수 있을지, PBR 낮추긴 좀 어렵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마켓 2막 1장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